안녕하세요. 곰대리입니다. 오늘은 고객사 니즈 파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결론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한 번에 좀 봐야 된다는 게 좀 필요하고,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신입사원도 알고, 대리 과장도 아는 것들이고요. 보통의 경우 제일 아는 게 이제 가격, 요금 이제 프라이스에 대한 거, 그리고 물량에 대한 거, 거래 물량, 그리고 거래 스펙, 뭐 물건에 대한 스펙, 그리고 거래에 대한 조건, 뭐 계약 기간 이런 것들이 있고요. 표면적으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 그리고 표면적인 이해관계들 이런 것들은 눈에 쉽게 보여요. 그리고 조금만 질문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만 봐가지고는 B2B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고 알기가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만 생각하고 이제 알았다 하고 들어가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물건을 팔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해주는 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보통 집에서 이제 물건을 사거나 뭐 자동차를 사야 되면은 아빠가 이제 그 타겟 리스트를 정리를 하겠지만 실질적인 구매 의사를 결정을 하고 아빠가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은 엄마죠. 엄마가 실질적으로 이제 의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똑같아요. 자료를 취합하는 사람, 그리고 실무에서 기한을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결정자, 그리고 최종 의사 결정자,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 두 사람이 핵심 담당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핵심이고 센터링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취준생으로 보면은 이력서를 내고 1차 면접, 2차 면접 가는데 이 최종 면접이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이력서에서 1차 면접으로 넘겨주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누군지 내 눈앞에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인사팀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법인실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끔 준비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누가 센터링을 올리는가 합니다. 누가 중앙선 넘어서 크로스를 올리나. 그래서 이 공을 저기 안쪽까지 드리블을 하는가. 이게 좀 필요한 건데 대표이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지 않아요. 실무진들이 보고하고 실무진들이 올리는 건에 대해서 나중에 체크하고 대표님 저희는 이번에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실무진이 하자는 거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 실무진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실무 대리나 과장이 힘을 줘가지고 뭔가 이제 안건을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좀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사람들을 찾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럼 고객사의 내주 내부의 키맨은 누군가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리, 과장, 부서장, 본부장, 대표이사 이렇게 결제가 올라가는데 이 중에서 대리 혹은 과장이 이제 실무 키맨일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나고 아니면 이제 옛날 스타일로 하는 분들은 이 위에서부터 딴 내려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게 필요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필요할 때도 있기는 한데 요즘 실무진들 세상이고 요즘에 대표이사가 하라고 그런다고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대표이사가 이렇게 내려도 실무진에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서 컷을 해버리면은 더 이상 추진할 만한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오래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장기적으로 관계를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려고 한다면은 실무 대리나 과장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좀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부서장이나 본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무진의 마음을 좀 얻어야 되고 탑다운이 안 먹힌다. 그래서 실무자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진하고 친해지면 어떤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이전의 도입 사례나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대표이사님이 새로 부임하기 전에 영업본부장님이 우리 부서로 오기 전에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검토를 했다면 그리고 도입을 했다면 근데 왜 안 하고 있는 건지 오히려 역효과가 많아가지고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도입을 했다가 서비스 중지를 했다. 그리고 유관 담당자들이 다른 부서로 뭐 이렇게 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다고 친다면 고객사는 이미 서비스에 대해서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대치를 넘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 대인 상처를 넘을 정도의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으면은 같은 건에 대해서 이 기억이 다 없어지기 전에 두 번 얘기를 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모르고 무턱대고 이제 찾아가가지고 팔아달라고 한다고 해봐야 여기서 커트 당하는 이유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두 번째입니다. 검토한 적은 없어. 근데 니즈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오히려 좋죠. 백지 상태니까 선입견이 없으니까 좋은데 우리가 없어도 잘 사는데 굳이 필요한가? 이제 이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그런 겁니다. 이제 3G 폰이 처음 나왔을 때 2G로 다 쓰고 있었어. 그래서 문자도 되고 전화도 돼. 근데 3G로 처음에 나왔는데 이거를 굳이 사야 되나? 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당연하지만 그 시대만 해도 스마트폰이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똑같죠. 뭐 A라는 신규 서비스를 런칭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안 하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그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무진하고 친해지면은 고객사의 이제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는데 매출에 대한 확장, 비용 절감, 뭐 프로모션 강화, 타사의 신규 서비스 따라하기, 뭐 내부의 뭐 SI 구축,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들어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3번이 뭔데. 그럼 이제 1번에 관련해가지고 안건을 끼워 넣으면은 훨씬 더 잘 진행이 되겠죠. 근데 제일 이제 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안건을 이렇게 따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를 다 알고 이해를 해야 내가 하는 얘기가 좀 더 설득력도 있고 힘이 실려가지고 앞으로 좀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파악을 하시고 두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좀 알려고 하는 세일즈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